자, 저 따라오세요. 일단 자꾸 시중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시험 범위를 몰라서, 즉 전제를 몰라서 수능 출제 오류라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교통 정리를 하지만 수능 출제 오류는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번, 비공식적으로 한 번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한 번은 뭐냐면 한 20년 됐을 거예요. 문학에서 그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을 빠져나오는데 실마리를 비유 문제로 냈는데 그게 이제 출제 오류였어요. 복수정답 인정 한 번 됐고요. 그리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비공식적으로는 시험 범위를 출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잘못 낸 경우가 문법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자꾸 출제 오류라는 거냐면, 죄송한데요. 죄송한데가 아니야. 사실이야. 팩트야. 그냥 약간 덜 떨어져서 그래요.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뭐 서울대 나왔어도 필요 없어 그냥. 서울대 나왔어도 모자란 사람들은 모자라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야,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운동도 잘하니? 난 좀 해. 근데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왁구가 잘생기진 않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야, 차은우 얼굴 천재야. 근데 차은우가 서울대 들어갈 만한 머리였을 수도 있겠지만, 또 차은우 건들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뭔 얘기 하고 싶은지는 알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잘 들어, 여러분.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참이라고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x바 x는 자연수, 애초에 성립이 안 되죠. 이해됐어?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고. 자, 이 얘기예요. 즉, 따라와. 중세 시대에는요, 종교 경전이란 진리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는 유교 경전으로만 살면 됐어. 그게 사서상경이야. 논어맹자 같은 것들이요. 서양에서는요, 성경이요. 그대로만 살면 돼요. 그래서 천동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 관측, 경험, 귀납법. 야, 아무리 봐도 지구가 도는데 지동설로 바뀌어요. 그걸 지금 몇 차례를 얘기하잖아. 지문에만, 수능 지문에만 역사적으로 10번이 넘어요. 그런데 아직도 중세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수학만 하려고 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인 것만 끄집어내려고 해. 왜? 편하거든요. 가능성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지식 확장이 안 일어나요. 그냥 성경대로만 살면 되고 유교 경전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중동 가서 이슬람 믿으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스님 되시면 되고요. 신부님 되시고 수녀님 되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근데는 그게 아니라니까. 귀납법으로 이거 아니네 라는 게 발견되기니까. 연애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중세 가치관이 틀렸네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귀납법은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을 참이라고 보증은 못해. 그러니까 되게 취약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확률 통계적으로 유용한 거예요. 이해됐어? 이런 인류의 사상사를 좀 이해하시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뭐에 따라서? 전제에 따라서. 이게 연역법이야. 여기서 가장 큰 우를 범하는 게 시중에서 수능 시험 범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독서 출제 오류라는 거예요. 전제도 모르면서. 수능 시험의 전제는 뭐야? 교육과정이야.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운을 띄우냐면, 잘 봐. 여러분, 이 성가속 매우 쉬운 문제인데요. 거짓말 하지 마. 42번은 출제 오류야. 당신들 논리에 따르면. 왜요? 자, 질문. 여러분, 4번 선지 맞아요, 틀려요? 전 아무리 봐도 틀려요. 전 아무리 봐도 틀리다고. 왜? 잘 따라와. 저 반박해 보세요. 왜 틀린지. 상징적 생산수단이 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문으로 여러분은 와요. 상징적 생산수단이 뭐냐면 전파하는 게 상징적 생산수단이에요. 의미상의 주어 상징적 생산수단은요, 전파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 보기에서 상징적 생산수단은 뭐겠어요? 중앙 언론이에요. 중앙 언론은요, 전파하는 역할을 하죠. 자, 질문. 전파를 막았어요? 그냥 안 했어요? 막았어, 안 했어? 막은 거랑 안 한 거랑 다른 거지. 맞잖아요. 막은 건 뭐야? 못하게 한 거죠. 안 한 건 뭐야? 그건 내가 안 한 거야. 이해됐어? 전파를 막은 거야? 안 한 거야? 전파를 안 한 거죠. 막은 거 아니죠. 중앙 누카렵 아니잖아 지금.
중앙 언론이 야 씨발 막 야 하지마 안 했잖아요. 취재를 해봤더니 알았어요. 하세요. 끝. 됐어. 자, 두 번째. 경찰이 허가를 안 내줬어요. 허가를 안 내줬으니까 허가를 안 냈다, 막았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좋아. 질문. 그럼 사회적 권력은 경찰인가요? 왜요? 왜? 사회적 권력이 경찰이라는 얘기는 어디 있는데요, 도대체?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이요? 질문. 사회적 권력은 그럼 경찰력만 있어요? 사회단체도 사회적 권력이잖아요. 시위하잖아요, 우리. 되게 얘기 안 할래. 자꾸 논란되네.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어떻게 요즘 그냥 막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 그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스타벅스가 있어요. 대구에. 종로 고택점이라고 되게 예뻐요. 그런데 그게 옛날 건축물이라서 어떤 특정 건축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제 특정 단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1인 시하고 그랬었거든. 예를 들면. 그럼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경찰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판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무슨 얘기야? 사회적 권력이라는 거는 경찰력이라고만 보긴 힘들거든. 하나 더. 허가를 안 내줬다는 게 막은 건가요? 그건 집회하지 마세요잖아. 집회를 막았죠. 집회를 막으면 그러면 전국적 전파가 막힙니까? 그것도 애매하다니까. 난 정답 4번도 된다고 보는 거야. 틀린 거. 반박해봐. 반박이 안 될걸요?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꾸 출제 오류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왜 정답이 2번인 줄 아세요? 이게 수능의 설계이기 때문이야. 이게 수능의 출제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능의 전제이기 때문이야. 알겠어? 잘 따라오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3월 학평 대비로 당장 1, 2등급 바로 올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목적을 정확히 정하자. 우리는 3주 뒤 첫 시험, 곧 수능 점수라고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60%인 3월 학평 대비로 1, 2등급을 바로 올릴 거야.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은 그 이상 올려놓을 거야. 수능 때까지.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만들어야 돼. 그러면 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못하겠으면요. 일단락 주제 세팅이라고만이라도 적으라니까. 자, 제가 억지로 주제를 안 적어놨어. 이 글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하나만 잡아. 그게 뭐야? 얘기해요. 괜찮아. 뭐라고?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이름 불러야 되겠다. 이름 부르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한 단어. 죄송해요. 또 틀릴까 봐. 다 알고 있는데. 그쵸? 집합의례죠. 자, 그럼 집합의례가 뭐냐? 별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발 좀. 일단 이 책은요, 성과 속이라는 이미 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집합의례야. 논란, 맨날. 지금 알고 싶지 않은 논란들이거든. 랭킹닷컴 논란은 또 뭐니? 일단 피지컬 100 논란은 알아요. 왜냐면 이거는 보기 싫어도 어그로가 개 끌렸잖아.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니까. 근데 논란이 뭐였냐면 이거야. 결승전을 하는데 촬영의 문제 때문에 자꾸 재촬영을 하면서 2번이나 이겼던 사람이 결국엔 힘 빠져서 졌다 이런 거였거든요. 잘 몰라 나도. 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왜 그거에 분노합니까? 공정하게 경기를 했으면 실력 있는 사람이 이겼고 상금 3억을 받았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미로만 보고 방송으로만 보면은 극적인 방송 연출 효과가 중요한 거니 PD 입장에서는 공정함보다는 방송의 조회수 또는 방송의 완결성을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럼 봐. PD 입장에서는 공정함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생계가 중요했던 거야. 맞죠? 자신의 삶이 중요했던 거야. 자신의 직업이 중요했던 거야. PD로서의 역할은요, 공정함도 공정함이지만 방송적 완결성이 있었어야 된다니까. 즉 인간은요, 항상 살다 보면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완벽한 인간 없어요. 죄 짓고 살지 않은 인간 없다니까. 정말로? 혹시 여기서 나는 빨간 불에 한 번도 안 건넜다. 난 파란 불만 터져야 건넌다. 나만 쓰레기 되는 거야? 좋아. 나는 길 가다 쓰레기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만 쓰레기 되는 거냐? 좋아. 나는 무단횡단 한 적이 없다. 잠깐만, 나만 쓰레기 되니? 좋아.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일단 좋게요. 알겠어요. 성인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인 군자이신 분들이 계시고, 저는 쓰레기니까 저는 무단횡단도 해봤고요. 길에다 쓰레기는 버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안 해.
그리고 무단횡단은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봐. 벌써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겠죠. 저 쓰레기라면서. 그 쓰레기라고 하는 기준은 뭐니? 그 사람의 이해타산이니 도덕이니? 그 얘기야, 이 지문은. 지금 무슨 얘기야? 인간이요, 현실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을 살다 보면은 인간이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면, 현실을 살다 보면, 이해타산적인 삶을 살다 보면요, 문제를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걸 알아서 자기 선에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경우 실수로도 또는 어떤 경우 의도로도 또는 어떤 경우 과해서 선을 넘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BJ들 막 갑자기 머리 밀었더니 좋다고 막 씨발 별풍 터져. 막 갑자기 막 들어온 데 됐더니 갑자기 별풍 터져. 그래서 더 했더니 야, 선 넘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진짜 그 뭐였지? 그 유명한 짤 있잖아.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그게 아니에요.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 아니야. 뭐가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항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이 있는 거라고. 근데 선을 넘어버리잖아. 그럼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해했어?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논란을 겪어요? 어떤 논쟁을 겪어요? 그게 맞냐 틀리냐, 뭐가 맞냐를 따져. 근데 결국 어디로 가? 여기로 간다고. 이해됐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어디서부터 발견이 되더라? 오스트리아 부족사회부터.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사회는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까지 창출을 해내더라야.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뭐 자유, 평화, 뭐 박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 나 무식해서 몰라. 근데 사회하는 애들 알지 않냐? 프랑스 혁명의 3 그거 있잖아. 자유, 평등? 자유, 평화? 자유. 몰라, 있어. 아무튼 그거. 그럼 봐봐. 그런 3가지를 만들었대. 지문에 있겠다. 좀 이따 보면. 자, 그리고 파슨스와 스멜서가 보니까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추가를 해봤던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상처가 나면 아물잖아요. 거의 100%로. 거의 100%로 도덕 공동체 재생되더라야. 근데 여기서 성이라는 단어를 파슨스 스멜서는 가치라는 말로 바꿔 쓰고요. 문제 상황이라는 단어를 위기시로 바꿔 쓰겠다는 거야. 됐어? 그럼 알렉산더는 어떤 차이가 있냐? 알렉산더는 보니까 그게 북한을 봐. 회복이 안 되잖아. 김시황조 3대 세습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야. 이런 지문 끝이에요. 이 지문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5분 컷이라는 거야. 좀 이따 구조는 잡을 거야. 그럼 정리할게요. 인간은 속되게 살다가 문제를 터뜨려. 인간은 속되게 살다가 위기 시기가 오면 성과 속 판단을 해서 결국 성으로 갑니다. 됐죠? 여기서 개념을 설명을 할게. 독서에서요, 필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런 거야. 확률이 100% 또는 0%야. always 또는 never예요. 우연성, 개연성, 가능성은 잘 들어. 수능 독서에서는 동의어야. 얘네는 확률 값이 0과 1 사이, 즉 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 비교하세요, 2개. 그래서 얘네는 2포인트 차이가 있었던 거고 이게 출제 포인트였어요. 정리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야? 인간은 속되게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간다? 성으로 간다. 도덕으로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항 설계예요. 2번째, 비교 대조하는 포인트도 문항 설계예요. 됐어? 이 2개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 2개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따라오세요. 문제부터 풀고 설명할게. 자, 봐. 첫 번째 문제는 세부 내용 좀 아니라고. 제발 좀 그렇게 초등학교 잼민이들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을 무진장 쓰지 마십시오. 주제 구조 묻는 문제고, 논지 전개 방식 구조를 묻는 것이고, 그러면 주제 후속 학자들이 연구 보완 추가죠. 정답 3번 끝이죠. 자, 틀린 이유 잠깐 간략하게 볼게요. 합의라는 거는 뭐 뒤렇게 뭐 합의했어? 상반견의 절충? 변증법 쓰였어요? 아니, 추가하고 있잖아. 추가. 변증법 아니라니까? 추가라고. 추가.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고 2번, 1번은 틀린 거죠. 됐죠? 사례에 따라서 유형 분류를 했다고요? 아니, 추가하고 있다니까? 역사. 3번 끝. 넘어가서 집합을 해. 주제니까 집합을 해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어본 거야? 구조. 이제 뭘 물어볼 차례야? 주제. 그래서 주제를 물어봤어. 내가 얘기했지. 어디서 어디로 간다? 속되게 살다가 사고 터져서 성으로 간다. 그럼 봐. 1. 속되게 살았죠?
2. 문제 터졌죠? 3. 집합의뢰 성이야 속이야? 결국 어디로 갔어요? 4. 성으로 가죠. 자, 두 번째. 집합의뢰를 통해서 사람들은 생계활동에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데요. 그래. 1. 속되게 살다가요. 생계활동 1. 속되게 살다가 2. 문제가 터지면 3. 집합의뢰 성속을 거쳐서 결국 어디로 가? 4. 성으로 가잖아. 맞죠? 그런데 이단락 주제, 현대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새로운 도덕공동체 창출이죠. 정답은 5번이죠. 이해관계가 뭔데? 속이잖아. 결국 어디로 가야 돼? 성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속으로 갔잖아. 틀렸죠? 정답은 4번. 됐습니까? 아니 속세라는 단어 알잖아. 속세. 속세가 뭐야? 인간 사는 세상. 탈속이 뭐야?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해타산 안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슬람 세속주의가 있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는 거야. 이슬람 세속주의는 뭐야? 여자들 히잡 안 써도 돼. 이슬람 근본주의가 뭐야? 아예 근본 교리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인정해 주는 거, 이해관계 인정해 주는 거, 너무 종교적인 것만 요구하지 않는 거 속세잖아. 근데 어디로 가야 돼? 결국 성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속으로 끝났잖아. 정답 4번 끝이죠. 됐니? 봐봐 얘들아. 개 쉬워. 하나 더 볼까요? 위기시기. 성속 결국 어디로 간다고? 성으로 간다니까. 정답 1번 끝이라고. 1 속에서 위기시기 성속 대립에서 결국 성으로 가잖아. 5분 컷이 왜 나오는 줄 알겠어요? 그냥 설계가 이래요, 여러분. 수능이. 물론 다 이렇진 않지. 근데 이런 걸로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연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화작이라는 거야. 승부를 보세요. 화작 갖고 3월 달에. 그리고 100분이 98 이상으로 갈 것 같으면 엄매 추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매체는 화작하고 연결돼 있고 문법만 추가로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41번 볼게요.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 내가 얘기했지. 두 개 비교되죠. 포인트 물어본다고. 얘는 100% 그래. 얘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 정답 1번 끝. 니은은 100%. 얘는 확률 존재. 뭐라고 해야 될까? 확률 값이 0에서 100 사이. 바꿔 얘기하면은 미정이다. 5분 컷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주제구조 빡세게 잡으면 그냥 답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야 돼? 성으로 가요. 그거는 3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가치 일반화라고 했어요. 이해됐어? 그럼 질문. 지금 모든 문제 다 해결돼서 가치 일반화 됐어요? 아니, 아직도 다투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어떤 상황인 거야? 집합의뢰 상황인 거야. 1. 속되게 살다가 2. 문제 터졌고 또는 위기 터졌고 지금 3. 집합의뢰 중인 거예요. 성 vs 속에 담긴 거야. 지금 4단계 못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답 2번이잖아. 4단계 못 갔잖아. 주제가 정답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이해됐어? 이해됐어? 출제자는요 의식무의식으로 그냥 주제 정답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깔끔해. 이렇게 풀라고 낸 거야. 풀 줄 모르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좀 디테일하게 털어볼게요. 이거 연습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앞으로. 봐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균일한 결과물을 산출을 해내야죠. 그 균일한 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야. 왜? 시험장에서는 어떤 때는 46문제, 어떤 때는 42문제 아니야. 그냥 45문제야. 어떤 때는 100분 주고 어떤 때는 60분 주는 시험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 11월 둘째 주 목요일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실, 8시 30분에 시험지, 35분에 답안지, 40분부터 시험 시작, 10시 끝나는 시험이에요. 시험 범위 정해져 있어요. 유형 다 정해져 있어요. 출제가 다 돼 있다고. 정해진 시험을 왜 자꾸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까?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탐구해야지. 봅시다. 항상 1단락은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요. 집합 의뢰. 집합 의뢰가 뭔데요?
드리킴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집합의례가 뭘까? 일단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봤대요. 그래서 부족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죠. 부족. 그래서 부족 사람들의 집합의례는 어떤 상황이냐? 일단 명시는 안 돼 있지만 1. 명시돼 있네. 생계활동을 멈추고란 얘기는 기존에 생계활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 문제 상황이 터졌죠. 그러면 3. 성가속 가죠. 그게 바로 뭐라고? 집합의례라고. 성가속을 따지는 게 집합의례구나. 이 과정에서 4. 성스러움으로 간대요. 그리고 그 성스러움으로 간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공동체를 재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성스러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별풍 받으려고 선 넘었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결국 뭐야? 속이 성과 연결이 된다. 도덕적 의미다. 결국 4로 간다. 넘버 4 4로 간다. 됐죠? 이걸 못 잡았다 하더라도요. 2단락에서 반복적으로 순서를 얘기하면 잡아줬어야죠. 뒤르케면요. 그런데 부족사회에서 현대사회까지 왔어요. 예시로서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우회, 박애가 아니라 우회였네. 됐죠? 뭐 한다? 얘네는 창출한다. 4 플러스 알파로 창출한다. 새로운 도덕공동체가 재생된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새로운 가치체계를 확립했잖아. 됐죠? 다시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인간의 일 속되게 살다 결국 어디로 간다? 성스러움으로 간다. 4. 성스러운 의미를 찾는다. 3단락 파슨스와 스멜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기능주의를 추가해서 보겠대. 그래서 어떻게? 성이라는 단어를 가치라는 단어로 바꾸겠대요. 그래서 1. 속된 삶 아래 4.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가 2. 위기 시기가 터지면 결국 성이 일반화된다예요. 다시 1.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살죠. 2. 위기가 터지죠. 3. 속과 성 대립 집합 의례를 통해서 그 결과 사회통합이 회복되는 4. 성 가치 일반화로 나간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다? 향상성이다. 자, 이거 개념어 녹색으로 체크할 건데 향상성이 뭐였지? 지금 한계가 있다고 봤으니 그 대안으로 즉 역접인 거죠. 그래서 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본 거야? 보세요. 유기체의 생리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래. 여기 아니라는 플러스가 아니라 역접이죠.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다. 우발성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뭐라고? 여기는 필연성이구나. 여기는 개연성이구나. 여기는 100%구나. 여기는 확률이 0에서 1에서 99 사이구나. 엄밀하게는 99 사이 아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절충했니? 아니죠. 추가했죠. 받아들이고 플러스 알파 베타를 더해가고 있죠. 다시 한번. 그럼 봐봐.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단어들인데 뭐라고? 가치가 일반화된다니까요. 가치가 일반화된다니까요. 근데 그 가치 일반화는 필연적이냐 개연성이냐 비교대조 포인트가 있었던 거고. 저는 5단락을 쓰지도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얘네는 지금 저 따라오세요. 아예 하위 항목이야. 지금 1, 2, 3, 4에서 4의 구체에서 알렉산더의 구체 사례로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42번을 설계하는 새로운 문제로 간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은 그냥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독립 문제로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됐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정답 1, 정답 3번. 중심 하재 뭐라고? 집합 의례. 자, 일단 뒤르캠이 있었고요. 그 뒤르캠도 1단락, 2단락 부족사회에서 현대사회로, 파슨스 스멜서 3단락 기능주의, 4단락 알렉산더가 추가되는 보완으로. 합의 아니고요. 절충도 아니에요. 자, 39번. 주제인 집합의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고 결국 어디로 간다? 성으로 간다. 성으로 간다. 성으로 간다. 그런데 속으로 간다. 틀렸죠. 성과 속 대립의 결과 성으로 간다. 성으로 간다. 차이점 뭐다? 니은은 100% 필연적이라고 봤고 디귿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봤다.
다시 한번 주제는 뭐였다? 가치 일반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싸우고 있네. 가치 일반화 안 일어났죠. 정답 2번 설계답 끝. 됐습니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느낌을.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국어는. 원래 이런 거야. 근데 자꾸 어려운 문제를 푸니까 거기에 이게 시선이 분산돼 버리고, 쉬운 문제는 그냥 읽으면 또 풀리니까 또 거기에 분산돼 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귀에 꽂히냐면, 우리가 지금 1, 2월 달에 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느새 물든 거야, 나한테. 어느새 변화한 거야. 그러니까 씨를 딱 뿌려놓고 야 이게 자랐지라고 딱 주목을 시켜주니까 이거였구나라고 여러분이 딱 찾아낸 거고, 이 느낌 그대로 화작에다가 이어서 가시는 시간을 3주 동안 집중하시면 당장 1, 2등급이 훅 올라 있을 겁니다. 왜? 일단 정답률이요. 100% 수렴. 두 번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거야. 그래서 독서에서 두세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화작에서 한두 문제, 독서에 두세 문제, 벌써 네 문제, 다섯 문제, 1, 2등급 그냥 올라 있는 거야. 그렇게 가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화작 선택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문학 화작 담아주세요. 그게 우선이야. 제발 자꾸 독서 막 덤비지 마. 덤빌 만한 독서 지문은 덤벼.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덤빌 만한 독서, 화작, 문학에서 점수를 확실하게 확보하세요. 괜히 4점짜리 킬러 문제 풀다가 시간 부족해서 1, 2, 3, 4번 날리면 그건 되게 미련한 짓이야. 아시겠죠? 실전에서는